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6월달 고1 학생들의 교육청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개정된 교육과정답게 시험 범위 그 단원 제목이 좀 참신한 느낌이 들죠. 큰 2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중에서 네 번째 소단원, 사상과 문화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네, 먼저 1번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고요. 또 이때는 갈돌, 갈판 등 간섭기를 사용했고 또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죠.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석기 시대 정착을 했으면 또 농경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선지 1번 8관에는요. 이건 항상 1번 문제만 나오고 또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선지입니다.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고려시대 때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불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팔관회가 고려시대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전에 신라 때부터 불교 행사 플러스 토속신에다가 제사 지내는 그 같이 의미까지 겸해가지고 쭉 신라 때부터 고려까지 이어져 온 행사라고 하네요. 선지 3번 비파형 동검은 역시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 선지 4번 뭐 볼 필요도 없고, 선지 5번 영고는 역시 부여의 제천 행사니까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네, 2번은 삼국시대 문제가 나올지 알았더니 삼국시대를 일단 건너뛰고 고려시대로 갑니다. 자, 딱 보면 첫 줄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여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토지제도, 즉 전지는 농사지을 땅, 시지는 뗄나무 걷어갈 땅, 이 전지, 시지의 앞글자 따가지고 전시가라고 부르죠. 네, 고려 때 관리들한테 세금 걷어가게 해서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수조권이고요. 하여튼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찾으면 되겠는데, 참고로 이 전시과 변천 과정이 거의 한능감급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즉 경종 때 처음으로 전시과 시작했는데, 이때 특이한 점은 단순히 관직 그 녹보 낮은 뿐만 아니고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여튼 경종 고려 5대 임금 때 처음 전시과를 시작을 이때 보고 시정 전시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7대 목종 임금 때 와서 이제 인품은 빼고 관직 등급만 가지고 해서 토지를 지급한 그 제도 개편을 보고 개정 전시과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문종 때 와서 이제 전직 관리는 빼고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또 개정한 거 보고 경정 전시과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뭐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그리고 이게 각각 어느 왕인지 굳이 모기서 단계까지 다 대응을 하면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려라고 하는 것만 감을 잡으면 답은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종, 목종, 문종보다 한참 뒤의 시대죠. 벌써 무신 집권기 지나고 또 원칸석기 때가 되겠습니다만, 이때 원칸석기 때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농장을 확대했다. 역시 같은 고려 범위에 속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1번 진대법은요. 이 고구려가 2세기 말, 즉 198년 왕은 고국 천황 때, 또 이때 왕보담도 재상기도 유명합니다. 을파소. 이 진대법의 의미가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해서 갚게 하는 바로 그런 제도의 최초의 그 시초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고려 때 와서 뭐 의창, 뭐 흑창, 의창, 또 조선 때 와서 황국, 그렇게 쭉 전통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진대법은 고구려 2세기 말 때였고요. 선지 2번 상평통보 하면 조선 후기 때 널리 유통된 화폐고, 선지 3번 역시 상품 작물, 즉 돈이 되는 작물 길러가지고 내다 파는 거, 역시 이것도 조선 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한나라 말하는 것이고, 한과 주변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이게 바로 고조선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한나라 무제가 이렇게 고조선 이렇게 해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올리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나라의 고구려 개성의식. 자, 역사 시험에서 고구려 개성의식 하면 거의 발해 아니면 고려인데, 자, 첫 줄 대조영 나왔으니까 다 발해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구당서, 즉 당나라 역사책이나 또는 여기 속일본기 일본 역사책이나 다 그 이웃나라에서도 발해를,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발해는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때가 선왕 때 이렇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선지 1번 22담대 왕족 파견한 건 이거 백제, 특히 문흥왕 때고요. 선지 3번 교육기관 성균관인데요. 우리가 흔히 성균관 하면은 조선시대에만 최고 교육기관으로 알려있지만 이 성균관 명칭을 쓴 건 고려 때부터입니다. 물론 고려 때, 전기 때 최고 교육기관 이름이 국자감이었는데요. 나중에 충선왕 때나 뭐 공민왕 때 가서 그 국자감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때부터 이미 최고 교육기관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그 명칭이 계속 조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또 선지 4번 가, 여기서 가라고 하는 건 동물 이름 따가지고 마가, 우가, 저가 그런 거 말하는 것이고, 그런 가들이 사출도 나누어 다스린 건 아까도 부여 나왔습니다만 또 부여 또 나왔네요. 부여의 또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도병마사, 이거는 역시 고려의 국방회의기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밑줄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무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바로 그럼 금방 고려 때 무신 집권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신 집권자들 이름이 나오죠. 자, 지방권의 수탈이 심했다. 그리고 이음인과 같은 천민 출신 집권자가 등장하면서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바로 무신 집권기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 무신 집권기는 연도 확실히 중심 잡고 알아두면 편하죠. 네, 일단 1170년이었고 딱 100년 동안만 무신 집권기를 거쳐서 100년 후인 1270년에 고려가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고 강화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딱 100년간 그렇게 연도 중심 잡아놓고 있으면 연표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굉장히 막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지도에 이렇게 전국에서 그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난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것이 맨 위에 수도 개경에서 바로 만적이죠. 최충원의 노비 만적의 난이 있었고요. 또 다음에 공주, 즉 공주 부근의 명학소에서 또 망이 망소의 난이 있었고 전주 관노의 난이 있었고 또 이연년 형제 난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와서는요, 이게 운문 지역의 김삼이, 지금 운문이 지금 청도 지역인데 뭐 김삼이만 나온 것이 아니고 항상 짝이 드는 이름이 이제 인근 지역까지 합해가지고 김삼이와 효심의 난 항상 그렇게 짝으로 잘 나오죠. 김삼이 효심. 자, 이렇게 지도에 나오는 그 각 지역별로 농민과 천민의 봉기 같이 짝지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여튼 무신집 봉기 시기에 일어난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선지 1번부터 보면은 당나라 산둥반도 공격한 거는 발해 2대 임금 무왕 때고요. 이때 장군 이름이 한 명 또 나오죠. 장문윤을 시켜서 발해 무왕이 당해 산둥반도 공격했다. 그러니까 하나 장문의 이름도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2번 남한산성에서 청과 맞서 싸운 건 바로 인조 때 병자 호란 때고요. 선지 3번 살수대첩,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무신 집권기 중에서 특히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부터 몽골이 침입에 들어왔고, 그래서 최후 때 1차 침입이 끝난 후에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몽골에 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 집권기 시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선지 5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국을 펼쳤다. 이건 조선 광해군 얘기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 결국 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서 고려에 해당되는 건 어차피 답은 4번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문제 5번입니다. 태조 왕건, 즉 고려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의, 즉 고려죠, 통치제도에 대해서 뭐 배운 내용 올려보자. 그런데 먼저 이제 중앙행정조직은 당나라 본따 가지고, 원래 당나라는 삼성육부가 원조인데 고려는 살짝 변형을 해서 이성육부를 마련했습니다. 즉 중서성하고 문화성 합쳐가지고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 그렇게 이성을 두었죠. 그다음 오른쪽 보면은 이제 주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을 함께 관리하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때 들어와서야 이제 모든 군현에 임금이 보낸 지방관이 파견되게 되었죠. 하여튼 빈칸에 들어갈 뭐 고려시대 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려 때 지방제도, 그러면 전국을 경기도하고 오도와 양기로 나눈 거, 바로 선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선지 1번 좌사정, 우사정은 좀 고1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발해 얘기하는 겁니다. 발해도 당나라식 본따 가지고 삼성육부를 뒀습니다만 이름은 좀 달리했죠. 자, 그런데 삼성육부 중에서 육부를 담당한 데가 이제 당나라 같으면 상서성인데 발해식 이름은 정당성이거든요. 근데 정당성 안에서 좌사정하고 우사정으로 각각 3개 부씩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좌사정, 우사정이 정당성에 속해서 육부를 나누어 맡았습니다. 하여튼 좌사정, 우사정 얘기가 나오면 이건 발해 때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2번 육조 직계제를 시행해서 왕권 강화했다. 자, 이 조선은 육부가 아니고 육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왕권 강화의 그 이미지가 있는 태종하고 세조 때 이렇게 육조 판서들이 원칙적으로 의정부 정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왕한테 보고하는 제도,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태종, 세조 때 왕권을 강화했고, 이제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의정부 정승을 거쳐가지고 왕한테 보고하는 거, 결국 왕권하고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거죠. 바로 그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또 의정부 사사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 지방행정의 요충지에 오소경 설치했다. 이건 또 통일신라, 바로 통일 직후의 신문왕 때고요. 선지 5번 화백티, 이것도 역시 신라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자,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받고 유교 정치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 바로 태종한테 그 다음 왕은 세종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내용 보면 일단 집현전 설치했고요. 또 의정부 서사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종하고 세조 때는, 즉 세종의 아버지하고 그 아들 때는 이렇게 왕권 강화 차원에서 육조 판서가 직접 왕한테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 시행했습니다만, 또 세종은 역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그렇게 추구한 임금이니까 의정부 정승 거쳐서 토의하게 만드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역시 세종하면은 선지 2번
훈민정음 반포죠. 네, 답 금방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우상국 복속은 신라 지증왕 때고요. 선지 3번 교정도감. 이건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최후 나왔습니다만 그 아버지 최충원 때 이제 국정 최고기구로 이 최충원 집권기 때부터 설치한 것이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평양으로 수도 옮겼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고구려 때 장수왕이었고, 선지 5번 과거제 처음 실지는 고려의 광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변란이 일어난 시기 연표에서 고르는 겁니다. 자, 근데 왕이 의주까지 피난했고, 그리고 역시 가운데 왜군이 나와 있고요. 또 이때 의병장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의병대장들,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영남의 곽재우, 바로 홍의장군 곽재우죠. 정인홍, 호서의 조원, 의병을 일으켰다.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왕은 선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 상당히 라구간 넓죠. 자, 조선의 건국한 때가 1392년인데, 자, 선조 다음이 광해군이고, 그 다음 왕이 임조니까 결국 임조바정 앞에 라구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왕 답은 쉽게 찾았고요. 연도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상부 통일은 아까 전에 왕건 나왔지만 936년, 또 무신정변 아까 말씀드렸죠. 1170년, 또 조선 건국은 1392, 임조반정은 1623, 또 고종이 즉위한 해는 1864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갑니다. 자, 방금 7번 마지막에 연표에 고종이 즉위한 해가 나왔는데 바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에 대한 문제가 8번으로 나와 있네요. 결국 땡땡 하면 결국 5글자 흥선대원군밖에 더 있습니까? 네, 물론 광개토대왕도 5글자인데 광개토에서 띄죠. 이렇게 흥선 2글자 띄고 그 다음 3글자로 하는 건 흥선대원군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흥선대원군의 정책, 서원철폐, 호포제 실시. 자, 이 호포제라고 하는 게 이게 균역법을 아마 균역법이 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군포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영조 때 실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은 요리조리 군포를 안 냈습니다. 그러다가 대원군 때 이렇게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군 때 편찬한 법전 이름이 대전회통인데요. 이게 같은 대전자가 들어가서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정조 때 편찬한 법전은 대전통편이고요. 대원군 때는 대전회통입니다. 하여튼 대원군 정책 찾아보면 답 쉽죠. 선지 5번 경복궁 중건을 했고 그 목적은 왕실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는데, 자, 기왕 경복궁 얘기 나온 김에 요번 마친 6월 고1 국어 시험 문제 중에 현대수필에 바로 신영복 선생이 쓴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그 수필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문득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소나무에 대해서 왜 하필 그렇게 안 그래도 소나무가 이런저런 많이 혜택을 주는 그런 나무인데 왜 그걸 베가지고 경복궁 복원에 쓰느냐. 그 경복궁 복원이 여기서 이게 흥선대원군 때 그때 복원이 아니고 아마 이때가 1995년, 96년 아마 이때 김영삼 정부 때일 것 같은데 아마 그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경복궁을 즉 일제의회 가지고 헐렸던 경복궁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아마 좀 귀한 소나무들을 많이 벌채를 해서 그 복원하는 재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그렇게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경복궁 중건 얘기가 나온 김에 요번 고1 6월에 그 문제 나왔던 현대수필도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답 찾았고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2목을 설치한 것은요, 바로 고려 성종 때 6대 임금 때였고, 또 선지 2번 화랑도 개편한 이건 진흥왕 때고, 선지 3번 국자감 설립 이것도 역시 고려 성종 때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려 후기로 갈수록 국자감 명칭을 성균관으로 바꿨다고 했고요. 선지 4번 장용영은 또 정조가 만든 왕실 친위부대죠.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가 왕에 대한 또 설명인데, 자, 기철 등 친원세력을 숙청했다. 또 원의 간섭으로 격화되었던 왕실의 호칭과 관제 복구했다. 바로 공민왕의 반원 정책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공민왕 하면 또 키워드가 선지 5번이 딱 나와 있습니다. 즉 반원 정책도 있지만 또 이렇게 권문 세족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땅을 빼앗기거나 노비가 된 사람들을 또 구해주는 제도.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을 또 공민왕 때 운영을 했습니다.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노급 폐지했다. 자, 이것도 은근히 고3에 이르러서도 이게 노급 폐지가 신라가 통일 직후에 신문왕이 진골귀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급 폐지 플러스 관료전 직업, 항상 노급 폐지하면 신라 신문왕,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고3 때도 요번에도 그렇고 상당히 오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급 폐지는 통일 직후의 신문왕이고요. 신라 신문왕. 선지 2번 태학 설립은 또 고구려 소수리방이고, 선지 3번 홍무관 설치는 아까 전에 세종 집현전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세조 때 가서 집현전을 폐지를 하죠. 그러다가 또 성종 때 가서 집행관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선지 4번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이었고요.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양난, 여기서 양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말하는 것이고 양난 이후 서민문화 발달. 자, 그럼 뭐 늘 나오는 게 있죠. 풍속화, 탈춤, 판소리. 자,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선지 3번 금방 답이 있네요. 홍길동 등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 답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팔만대장경 고려 때고요. 또 선지 2번 황룡사 구층 목탑. 요건 뭐 신라 때인데 한능암 같은 경우에는 황룡사 구층 목탑이 제작된 왕은 선덕 여왕까지 또 알고 있으면 편하죠. 자, 근데 선지 1번 같이 팔만대장경도 몽골 침입 때 조판됐고, 또 선지 2번 황룡사 구층 목탑도 물론 제작이 된 거는 신라 선덕여왕 때이긴 합니다만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진 거죠. 또 선지 4번 상감기법을 활용한 청자, 이것도 고려 때고, 선지 5번 역시 불구사 창건도 신라 8세기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11번은 사이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를 보면은 고구려 광개토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자, 왜 광개토왕이 신라 구원했습니까? 바로 왜군이 신라를 공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광개토왕이 도와준 군대에 의해 가지고 왜군이 퇴각을 했습니다. 딱 이때가 서기 400년이었습니다. 딱 5세기가 시작된 해인데요. 여기서 더 연결시켜야 될 점이 여기다 어차피 답에 금관가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금관가야가 쇠퇴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 그 가야 연맹을 주도하고 있던 나라가 금관가야였는데 금관가야가 왜군하고 합세를 해서 신라를 공격했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우면서 왜군을 몰아내는 기회에 같이 금관가야도 같이 공격을 하면서 남쪽으로 쭉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당장 금관가야가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가야 연맹을 주도한 나라가 대가야로 바뀌고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때가 400년 광개토 대왕 때고, 그리고 나를 보겠습니다. 백제 성왕이 관산성 공격했다. 자, 이 얘기는 또 여기 대응하는 신라왕은 진흥왕입니다. 그럼 벌써 시기는 6세기 중반으로 갑니다. 자, 이 스토리가, 자, 이 가 시기는 굉장히 고구려가 강했던 시기고, 근데 나 시기는 벌써 그 백제하고 신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빼앗았죠. 근데 신라 진흥왕이 배신해가지고 그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또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성왕이 배신감을 느껴서 신라를 공격한 전투가 관산성 전투인데, 여기서 그만 백제 성왕은 전사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뒷줄 두 번째 줄 보면은 신라의 군주가 임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군사 지도자 같은 벼슬 이름인데, 이 김무력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가야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김유신의 할아버지쯤 될 겁니다. 하여튼 이때 관산성 전투가 6세기 중반이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신라 진흥왕, 백제는 성왕. 자, 이거 감을 잡고요. 그럼 답은 2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을 했다. 자, 이 금관가야가 이렇게 광개토왕에 공격받아서 쇠퇴한 이후에 그 버풍왕 때 완전히 신라에 병합됐습니다. 그래서 버풍왕 다음이 진흥왕이거든요. 그래서 버풍왕은 금관가야, 또 진흥왕은 대가야를 병합, 이란 말도 나오고 또 복속 그런 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사이 시기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이자금난은 이거 고려 때 이제 왕실의 그 위척이었던 이자금난이 일으킨 때니까 이건 일단 연도 말하자면 1126년 1126년이었고요. 선지 3번 장보고 청해진 설치는 이건 통일 신라 한창 후죠. 네. 9세기 전반 때 일이고, 또 선지 4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수복했다. 이건 임진왜란 때 얘기고, 선지 5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오렀다. 이거 한참 진짜 아득한 옛날 고조선 때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194년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조선을 가리켜서 또 위만조선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오답률이 54.8%를 기록했습니다. 가 신분에 대한 설명. 자, 신분 제도가 나왔는데요. 양인, 천인 나왔고, 근데 물론 고려나 조선이나 양, 천, 그렇게 일단 법적으로는 두 가지 신분이 있었죠. 근데 여기 딱 보면 조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제일 꼭대기에 문반, 무반, 즉 법적으로는 양인, 천인 딱 두 그룹밖에 없었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네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반, 무반, 바로 이거 양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가 결국 요 문제에서 묻는 건데, 서리, 향리, 기술관, 서울, 바로 또 이 그룹을 가리켜서 중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양반과 중인을 합쳐서 지배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농민, 상인, 수공급자를 상민이라고 불렀고, 노비, 무당 등을 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자면 백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정이도 뒤에 고려시대의 신분제도 문제에 또 나와 있어서 그런지 여기서 백정을 뺐습니다. 뒤에 나중에 가서 또 고려시대 신분제 문제 백정을 남겨두기 위해서 여기서는 일단 백정을 뺐는데, 하여튼 백정도 노비, 무당과 함께 천민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결국 조선의 신분제도니까요. 근데 그 중에 중인입니다. 중인. 자, 그 답은 5번이 답이거든요. 집단 상소를 통해서 관직 제한 철폐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지금 이게 조선 후기 때 이게 한능검 시험에서는 통청운동이라는 용어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조선 후기 때, 특히 정조 때 그때쯤 가서 이렇게 좀 관직 제한을 좀 일종의
유리천장 같은 거죠. 그런 것 풀어달라고 그런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목적을 이루진 못했죠. 자, 근데 선지 4번도 많이 선택됐는데 아까 전에 공준 명학소에 고려 때 망소에는 나왔습니다만 그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 소가했던 것은 고려 때입니다. 고려 조선 때는 향부곡소 없어지고 이미 없습니다. 자,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음소와 공음전 특권 느린 건 고려 때 문벌 귀족들이고요. 선지 2번 매매 상속 증여 대상이 되는 건 천민, 특히 노비들이죠. 또 선지 3번 신량역천이라 불린 사람들. 자, 신량역천 신부는 양인인데 그 하는 일은 천인.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수군, 그 다음에 봉수, 즉 봉화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조은, 그 세금 운반하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신량역천,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민. 자, 그런 명칭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13번은 유명한 승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려 문종. 아까 문종할 때 그 마지막 전시과 개정할 때 나왔죠. 경정 전시과 할 때. 문종이 바로 고려 때 가장 문벌 귀족 사회가 최대 전성기를 이룰 때 왕이었습니다. 문종의 넷째 아들 태어났고 여기서 핵심은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애썼다.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습니다. 자, 의천하면 창시한 그 불교 종파가 해동 천태종이죠. 답 3번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의천하고 대비가 되는 또 승려가 또 진울이 잘 나오는데 바로 진울은 선지 4번에 있습니다. 근데 진울은 활동한 시기가 이렇게 고려 문종 때 같이 문벌 귀족사 때가 아니고 진울은 무신 집권기 때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많이 불교가 좀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진울이 일종의 불교 개혁 운동 차원에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했고요. 특히 진울은 이제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고 반대로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서 조계종을 창실했죠. 그래서 진울하면은 수선사 결사, 조계종 창시가 다 그렇게 키워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답은 해동 천태종이었는데 또 이제 언제든지 의천하고 진울하고 번갈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짝을 지어서 잘 익혀두어야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성리학 도입했다. 자, 고려 때 처음 성리학을 도입한 인물은 안양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중기 가서 이렇게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했던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최초의 서원이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아니겠습니까? 또 선지 2번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고요. 선지 5번 빈곤과에 응시해서 급제했다. 자, 빈곤과는요 당나라 때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했던 과거 이름이 빈곤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라 말에 그 유명한 유학자 겸 그 문인 바로 최치원이 이렇게 당나라 빈곤과에서 급제하고 다음에 토황소 경문 그런 글로 아주 굉장히 명성을 떨쳤죠.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이 봉기가 일어난 시기 상황입니다. 환국 폐단 나오고 환국하면은 삼정의 문란 중에서 가장 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군포하면 또 삼정의 문란 중에서 군정 얘기하는 것이고 군포와 환국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잡다한 세금을 걷는 것을 없앨 것, 또 아정과 장교의 수탈을 금지할 것, 상당히 그 탐관오리의 수탈이 심했습니다. 자, 그런 근본은 바로 정치 체제가 세도 정치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자료가 이제 임술련이 1862년이죠. 단성 진주를 시작으로. 자, 단성은요, 지금은 진주 옆에 있는 산천에 속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에서 이제 진주 밀란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확산됐습니다. 자, 바로 여기 삼정의 문란과 지배층 수탈 바로 그대로 나오네요. 자, 이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 말하는 것이고, 자, 그 시기는 역시 그 위척들, 즉 대표적으로 안동임씨하고 풍양조씨 이런 위척들에 의한 세도 정치 시기였죠. 네, 답 1번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2번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한 건 신라 하대 때고요. 즉 신라 말기고, 선지 3번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이 대립했다. 이거는 주로 고려 전기 때 묘청에 한때 나온 얘기죠. 그래서 묘청은 서경파고, 근데 개경 세력을 대표하는 김부식에 의해 가지고 묘청의 난이 진압되었다. 그런 스토리로 가는 것이고, 선지 4번 진골귀족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것도 역시 신라 하대 때 일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제가회의 나오면 역시 요건 고구려의 회의 이름이죠. 그 다음 15번 갑니다. 15번은 조선시대의 조선 특히 후기에 수지체제 변동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오답률이 55%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딱 박납의 폐단이 심해서 그래서 곡물을 즉 특산물 내는 걸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동전으로 거두는 거 바로 대동법 아니겠습니까? 이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특산물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업자들이 워낙 중간에서 횡포를 많이 부리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박납의 폐단이라고 불렸고, 자,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토산물 내는 대신에 땅 가진 일결당 쌀 얼마, 동전 얼마 그런 식으로 땅을 가진 면적 기준을 따라가지고 대신 이제 이렇게 쌀이나 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땅 가진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역시 오른쪽 선비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땅이 많은 양반 지주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당연히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광해군 때는
경기 지역부터 먼저 실시했는데 이게 땅 주인들이 많이 반발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숙종 때 가서야 겨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대동법, 박나라를 폐단하면 대동법인데, 자, 항상 대동법 하면 또 짝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 1번 같이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희 공인이 뭐 공인 사인할 때 그 공적인 인물 그런 공인이 아니고요. 뭐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서 공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정부가 특산물 안 받고 대신 쌀이나 동전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수입한 쌀이나 동전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들이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는 개념이 공인이 성장, 또 다른 말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그렇게 역시 대동법의 파급 효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답은 공인. 항상 대동법 하면은 박람회 폐단이 원인, 그리고 그 결과 또는 영향으로 공인이 성장 또는 상품 화폐 경제 발달, 그렇게 키워드만 딱딱 인공하게만 확실히 알아두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자, 선지 4번이 좀 많이 선택됐는데요. 군포 징수를 1인당 2필에서 1% 줄여주었다. 아까 제가 대원군 호포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대동법이 아니고 군역법의 내용이죠. 자, 2필을 했던 걸 1필로 줄여주는 거. 이때가 영투때가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다 보니까 좀 국가 수입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균역법 실지에 따라 가지고 국가 수입 부족분을 또 보충하기 위한 제도가 선무군관포, 아까 전에도 그 14번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군포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잡다한 세금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선박세, 어장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2번 신라 촐락문서, 이건 조선 얘기하는 건데 신라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선지 3번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이건 조선 건국 직전의 얘기죠. 바로 과전법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권문 세족들이 대토지 농장 소유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권문 세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이제 약화를 시키고 대신 이제 조선 건국의 기반이 되었던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 토지제도가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때는 전치과, 또 조선 건국 직전하고 직후는 또 과전법이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한능검 실무 같은 경우는요, 과전법을 실시한 시기가 조선 건국 후가 아닙니다. 바로 건국 직전이죠. 이렇게 공양왕, 마지막 임금 때 공양왕 때 1391년에 과전법이 실시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선이 이제 건국되게 된 것이고, 선지 5번 양인의 수를 늘려서 국가 재정 기반을 확충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조선 신분제도 봤지만 천민들은 노비 같은 사람들은 일단 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습니다. 국가의 세금이라든지 군역이라든지 그런 의무가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상민들이나 농민 이런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양반신분 사기도 하다 보니까 양인의 수가 또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또 국가 세금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양인의 수를 늘려야지만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좀 노비들도요, 이 노비 종부법이라고 해서 아무리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노비가 아니면 자식은 노비가 아닌 걸로, 즉 노비냐 아니냐는 어머니 신분만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만든 것이 영조 때 만든 노비 종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의 수를 늘려가지고 국가 재정 기반 확충한다. 이걸 이제 조선 후기 때 제도의 바로 대표적인 예가 노비 종부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6번. 4대 교린 정책 알아보자고 하는데, 바로 4대 교린 하면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외교 정책 아니겠습니까? 4대 교린. 결국 조선시대 외교 정책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 나오는 것이 조천사 파견자. 조천사는요, 조선에서 명나라에 보낸 사절단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있는 나라에 조공하러 간다 그런 뜻이죠. 근데 나중에 청나라 때 가서는 이제 청나라가 한족이 아니니까 좀 업신여기는 의미에서 좀 약간 격을 낮춰서 명칭이 청나라 수도 영경으로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연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천자나라로 간다고 해서 조천사, 반면 청나라 때는 연행사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참고로 연행사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두 번째, 명예실지한 조공무역의 성격, 이건 볼 필요 없고, 또 세 번째, 사군과 육진 개척, 바로 이거 세종때 아니겠습니까? 즉 압록강 쪽의 사군, 또 두만강 쪽의 육진, 그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의 국경선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 여진에 대해서도 그냥 맨날 무력으로만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역수를 통해 가지고 또 여진과 교역을 하면서, 바로 이게 교린 정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선 주변 나라 중에 하나 또 빠졌죠. 일본에 대한 얘기가 빠졌습니다. 그게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조선 전기 때 일본한테도 이렇게 부산이라든지 영남 지방에 부산포, 제포, 영포 다
산포 이름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산포를 개방하고 운영했습니다. 이제 답은 선지 2번이 되겠네요. 자, 선지 1번. 쌍성총관부 설치와 영향. 이건 원 간섭기 때 원나라가 설치한 것이고 이제 나중에 공민왕 때 가서 아까 전에 공민왕 반원 정책 나왔지만 반원 정책의 하나로 쌍성총관부 공격도 나오는 것이고요. 선지 3번. 신라반과 발해관. 이건 뭐 당나라 때 얘기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고 선지 4번. 무령왕릉을 통해본 국제구류. 자, 이게 무령왕릉 형식이 벽돌무덤이지 않습니까? 이 벽돌무덤 형식이 중국 남북조 시대 때 남조 한족 왕조 중에서 바로 양나라식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문양왕릉이 벽돌무덤으로 된 걸 통해서 바로 그 당시에 중국 남조하고 교류가 있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선지 5번 별무반의 창설과 동북구성 이건 고려 윤관장군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의 사회 모습인데요. 이게 오답률이 63.0%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보니까 이 개정된 교과서에 고려사회 개방성과 고려사회의 여성의 지위 관련돼 갖고 그 일글자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그 조원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기술자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기생했는데, 근데 아까 전에도 이제 무신 집권기 때 막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특히 이음인 같은 사람은 천민이 집권자가 되기도 했다고 했듯이 바로 이 사람 역시 정중부의 난 때 이의방을 도와서 자 무신 집권기 처음 집권자가 이의방과 정중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중부의 난 때 이의방을 도와 낭정과 장군을 맡았다 이렇게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의 그 타이틀로 고려사회 개방성 그렇게 나오는 그 예시였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여성의 지위에 얘기입니다. 즉 남편이 죽었는데 충선왕의 부인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바로 여성도 조선 때 가서는 이른바 과부의 제가 금지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결혼했으면은 남편이 죽어도 재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려는 이렇게 여성이 남편이 죽어서도 재혼할 수 있었고 특히 왕비까지도 될 수 있었다. 바로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나름대로 뭐 조선 때 같이 그렇게 아주 낮은 건 아니었다. 거의 뭐 남녀 동등했다. 이게 뭐 제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 고려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조선의 신분제도 할 때 백정이 빠진 이유가 이 문제에 백정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까 백정을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 3번이거든요. 고려 때는요, 이 백정이 농민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직역이 없어, 즉 뭐 벼슬이라든지 뭐 그런 관직이 없으니까 직역이 없어 백정으로도 불렸다. 그래서 그 고려 때 백정은요 그 천민 신분이 아니고 이렇게 양민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선지 3번인데 의외로 이렇게 선지 1번이 많이 선택됐습니다. 골품제 하면은 신라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엄연히 지금 이 자료는 정중부에게도 나오고 또 충선왕 원간섭비 때다 왕들 이름 앞에 충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방 고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골품은 신라고 충분히 구별될 텐데 하여튼 은근히 선지 1번이 많이 오답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또 선지 2번 8조법은 또 고조선 때고 선지 4번 사족이 서원 어쩌고 하는데 또 서원은 조선시대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의 성리학 처음 도입한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에 백운동 서원이 처음 세워졌다고 했고요. 선지 5번 신양과 구양의 대립으로 향전 즉 이렇게 시골에서 막 양반들끼리 싸우는 거 이게 이것도 역시 이제 조선 후기에 그 농민들이 분홍충이 되면서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사고 그렇게 새롭게 양반층이 된 사람들이 신양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선비 사족들이 구양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간에 이제 갈등이 벌어진 것이 향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선지 5번은 조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거는 백정이라는 명칭이 조선 때는 즉 소나 돼지 같이 고기 도축하는 업자들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이제 그 백정은 천민이었는데 고려 때는 농민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엄연히 그래서 신분은 양민이었습니다. 그다음 18번 갑니다. 네, 18번도 고려시대 때 승려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승려 얘기 플러스 역사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보각국사 이련이 쓴 역사서적 바로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참고할게요. 군의군 하면은 경상북도 군의군 아니었나 그러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인가 작년부터였나 하여튼 군의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대구광역시 군의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 광고 보면은 군의군 할 때 삼국유사의 고장 그런 얘기가 좀 우리가 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역시 삼국유사 하면은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다고 유명하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역사서적 중에서 당군의 건국 이야기 나오는 게 하나가 또 있죠. 바로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가 또 있습니다. 답 찾았고 선지 2번 봅니다. 조선왕조 정통성 이건 뭐 조선과 관련이 없고 선지 3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이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는 삼국사기인데 자 삼국사기는요 이건 바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썼다고 그러죠. 즉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삼국유사 같이 뭐 사람하고 곰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당군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고구려 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그런 게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아예 배척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켜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그러죠. 그게 상북사기고요. 이제 같은 역사 서적 중에서 선지 5번 같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서술한 건 이재현이 쓴 사략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청해 선진문물 수용을 주장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 때 박지원 박자가 이렇게 북학파 가리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19번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19번도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를 자료로 했습니다. 근데 오답률이 54.8%, 54.8% 기록했는데 아마 고려 전기 때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좀 낚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감천 장군의 귀주 대첩은요, 거란 침입 중에서 제일 마지막 3차 침입 때였습니다. 연도로 말하자면 1019년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란의 침입이 다 끝난 다음에 고려는 이제 앞으로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죠. 그 성이 바로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구려 때에도 연개소문 때 천리장성을 쌓긴 했죠. 근데 똑같은 천리장성 이름이긴 하지만 고구려 때하고 고려 때하고 그 위치가 엄연히 틀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순서가 강감천의 귀주 대첩은 3차 침입 때였고 그 후에 천리장성을 쌓았고요. 근데 선지 2번이 선택이 많이 됐는데 강동 6주 이건 바로 서희가 단판에서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희 단판에 의한 강동 6주 확보는 3차가 아니고 1차 침입 때가 되겠습니다. 선지 1번 대가의 병합 아까 전에 법흥왕 때 금관가의 병합 나왔지만 그 바로 진흥왕 때는 대가의 병합했습니다. 법흥왕 다음이 흥왕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웅진으로 수도 옮긴 때는 바로 이게 저거죠. 이거 이제 장수왕 때 고구려가 백제 수도 한성을 공격을 해서 이때 계로왕이 전사를 했고 그래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백제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것이고 또 나중에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사람은 성왕이고요. 또 선지 5번 당과 연합군 결성했다. 이건 신라 때 얘기니까 완전 땡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왕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원화성 하면 또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 그러면 바로 정조임금 되겠죠. 그럼 정조임금이 만든 왕실 도서관 같은 거 규장각 답 1번 찾았습니다. 선지 2번 영정법 제정. 자, 이거는 이제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죠. 조선 전기 때는요. 뭐 풍년이냐 흉년이냐 또 얼마나 토지가 비옥한가 거기 따라가지고 굉장히 등급으로 그렇게 세금 내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인조 때 들어와서 영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풍흉이라든지 뭐 토지 비옥도 그런 거 관계없이 이제 토지 결수에 따라가지고 항상 일정하게만 내라 그런 의미에서 영정법을 제정했습니다. 선지 3번 경국대정 반포 이거는 성종 때가 되겠고 선지 4번 농사직설 편찬 요건 세종 때 또 선지 5번 독서상품가 요건 또 조선이 아니고 신라 원성왕 하대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1 6월달 한국사 모의고사 복습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